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성지입니다. 네, 지금 마이크 위에 지금 뚜껑을 좀 한번 바꾸고 제가 진행할게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할 거는 이제 부자아빠 21세기형 비즈니스입니다. 이 책 다 읽으셨죠? 네. 저는 봤어요. 제가 앞에서 보이잖아요. 굉장히 깨끗한 책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솔직히 1년 전에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 달 전에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맞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다음에 읽을 때 좀 더 편히 읽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부자아빠 21세기형 비즈니스는 가장 최근 책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에 만든 책인데요. 굉장히 두껍지도 않고 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보라 색깔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재정을 스스로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남의 지시만 받으며 살게 된다. 당신은 돈이 주인이 될 수 있고 노예가 될 수가 있다. 결과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책의 큰 주제가 뭐냐면 당신의 사업을 키우고 싶으면 당신 역시 성장해야 된다. 당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을 이 책을 보면서 반성의 후회, 반성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끌어야 되는지 내 자신을 다짐하고 액션하는 그렇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챕터를 목차를 보시면 3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를 2번을 나눠서 할까 아니면 한 번에 한꺼번에 할까라고 이제 여러 고민이 있었다가 지금 이거를 총 3번으로 나눠서 1부, 2부, 3부로 3번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첫 번째 봤던 그 PPT 보시면 1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로 진행이 되고요. 1월 20일 오늘 1부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8가지 자산.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지가 그때는 2월에 진행이 되고요. 3번은 그래서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그거는 3월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생각하시면 2부와 3부는 생각하시지 마세요. 1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가 중간만 읽으신 분들 있잖아요. 딱 잘 읽고 오셨어요. 오늘은 1부까지 진행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 책에서 넣는 게 뭐였냐면 가장 메인은 뭐냐면 나만의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1부의 최고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가져가신다면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불안한 시대,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이게 챕터 1입니다. 이 챕터 1에서 산업화 시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 사진이? 응? 교실.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고 그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해서 은퇴를 해서 행복한 미래를 갖는 그런 게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인데 현재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의 생각도 내가 대기업을 가면 돈을 많이 벌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저의 사촌 동생이 이제 한 2달 전에 메나테크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28살인데 그 친구는 학생회장도 했고요.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대를 졸업해서 열심히 S 회사를 가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서류도 통과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대기업을 다 지원했는데 너무나 힘든데 그걸 계속 하니까 자존감이 점점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메나테크 이 강의를 들어오면서 들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진짜 아이들끼리 서로 대기업 가면 우리가 최고야라고 생각했던 게 나의 착각이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메나테크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보고 나서 정말 가슴이 떨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사촌 동생이 물어봤는데 너는 왜 S 거기 회사를 가고 싶었어? 대기업을 가고 싶었어? 물어봤더니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돈은 많이 벌 수는 있겠죠. 들어간다면. 근데 일찍 잘릴 수도 있고요. 경쟁에서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몸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현대가 아니라 아주 옛날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서구 국가에 금융 재앙이 날 거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교육 프로그램 이것에 실패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볼게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솔직히. 아, 보여요? 네. 주요 6개 시중은행 지점 통폐합 현황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자, KB국민은행은 1051개가 없어집니다. 통폐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뱅크 클로즈 이렇게 하면서 은행이 없어지는데요. 총 5299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은행을 가서 은행원이 되는, 정말 은행원 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은행원 가서 나이가 들 때까지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원하는 직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우리은행에서 희망퇴직을 안 한 지점장 112명을 재택근무를 통보를 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희망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재택근무라도 하세요 라고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은행장 되면 뭔가 은행에서 지점장 되면 뭔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뭐가 디지털 써있고 KB 국민은행 디지털 셀프존. 이게 지금 교대역 앞에 디지털 셀프존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은행원이 없어요. 은행원이 없는 은행이 생겼어요. 디지털 은행이 생겼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교대 그쪽에 있는데 지나가는데 디지털 은행이 있는데 제가 저기에 노인들이 와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교대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포커스로 여기에서 카페처럼 쉬기도 하고 디지털로 해서 은행 자체를 우리가 뭔가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뭔가 카페 같은 뭔가 공부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필요한 업무일 수도 있잖아요. 미리 예약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그때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상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명의 매니저만 있고요. 그 외에 사람이 없어요. 디지털로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경영학과를 가서요. 열심히 S대 경영학과를 가서 은행을 목표로 하는 거 아주 시대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점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AI 하지만요. AI가 생각보다 정말 가까이 점점 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보시면 줄어든 20대 정규직 일자리. 네,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제가 2013년 그쯤에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정규직이 어렵다. 취직하기가 어렵다. 항상 나왔어요. 근데 매년 그 시즌이 되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항상 나와요. 보시면 한국만 올라가는 청년 실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고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죠. 스카이가 나와도요. 30전 30패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좋게 나와서 지금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시기죠. 스카이가 나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당연히 대기업을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구멍을 뚫어서 대기업을 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참 암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예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책이 2009년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정보화 시대인데요. 그 전부터 사실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교육 프로그램은 실패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직장에서, 정부에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고 이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 책이 담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PT를 만들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 PT가 이제 여러 방식이 있어요. 이 PT가 이렇게 나오게도 할 수 있고요. 손이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나왔더니 남편이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문제는 바로 당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견고한 미래를 원하려면요, 스스로 여러분이 창조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지배력은 수입의 원천을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을 가져야 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경기 불황기에말로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최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왔던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디즈니랜드가 거기서 나와요. 이 디즈니랜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엄청난 회사, 엄청난 능력, 이 공통점은 뭐냐? 성공한 수십억 달러 이 규모의 이 회사가, 사업체가 이름이 알려졌는데 중요한 건 이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황기 때 설립이 되었고 불황기 때 이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성인의 72%가 직장 생활보다는 스스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서 67%가 주기적으로 또한 항상 퇴직을 고민한다라는 사실을 밝혀졌다.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 남편이 그 퇴직을 하고 싶다며 맨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래도 남편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벌고, 저희 남편은 현재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냐면 약사인데요. 연구를 하는 약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약회사 안에 속하는 연구원입니다. 네, 왜냐면 약사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대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게 더 좋다고 연구원에 들어갔는데요. 또 회사도 이게 싫다고 가기 싫다면서 자기가 육아가 체질이라면서 육아를 체질이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키워보니 이제 더 육아가 체질이라면서 성재한테 화이팅! 맨날 갈 때마다 화이팅! 이제 실버 PD 화이팅! 이제 저한테 이제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의 심리를 모르지만 남편이 이렇게 뭘 하다가 퇴직해야겠다라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순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67%가 주기적으로 항상 퇴직을 고민한다라는 사실을 밝혀졌고요. 사람들은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싶어 하고요. 저도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삶에 대한 통제력? 이 단어가 저에겐 좀 낯설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내 맘대로 좀 살고 싶다. 요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사업을 가장 하고 싶은 큰 이유. 이거는 내가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하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이제 저 남편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아기를 보는데, 끝나고 이제 아기를 보시고 이제 제가 끝나고 갔는데, 너 너무 힘든 건 아니니, 육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 아니니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재밌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즐겁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했으면 저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나테크를 하는 게 참 재밌고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 육아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메나테크 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절실히 했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일의 열정,
가슴이 뜨거워지고 싶어서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일 때, 그거 아세요? IMF 때 성장한 회사가 생각보다 많은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경기 침체일 때 사업적 활동이 활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경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경제, 나라 이런 탓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여러분이 현재 위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현금 흐름의 4분면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 설명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MPT이기 때문에 사업자 프로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아마 OM 강의에서 이 차트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얘기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차트를 조금 자세히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총 4가지 사분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E, 왼쪽은 봉급생활자, S, 자영업자, 전문직, B는 사업가, I는 투자가 이렇게 4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E와 S는 95%가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95% 사람들이 5%의 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95% 돈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 사업가, 투자가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5%인 사람들이 95%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하고 S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돈인 거예요. 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뭔가 시간과 돈이 연결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뀌었네요. 돈이 이제 시간으로 시스템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E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E는 employee의 E라는 뜻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회사원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가 아까 말했던 산업시대의 기본적인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은퇴까지 끝까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과거의 생각에 들어가 있는 게 이 E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E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입니다. 많은 분들이 S와 B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좀 잡아 드릴게요. S는 자영업자, 전문직입니다. 이건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E에서 S를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자립한다, 독립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득 수준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자유시간이 없고요. 이 S는 노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체가 당신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직업이 현재 내과 의사이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없으면 병원이 운영이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저희 아버님은 S에 속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용실도 얘기할까요? 미용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미용실 운영을 하는데 본인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미용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S에 속합니다. B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B는 사업가입니다. 사업체가 나를 위해 일을 하는 거죠. 시스템이 나를 위해 일을 한다는 건데요. 수입 원천을 직접 내가 통제를 하고 내가 그냥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I는 투자가 돈을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한 투자를 받는 거죠. 헷갈려요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희망 직업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네, 보시면 2018년, 2019년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유튜버, 5위에 있던 유튜버가 3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2018년에는 유튜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좀 올라오면서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의사라는 직업을 올리게 돼요. 제 기억으로는 저 초등학교 때 직업이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각자 생각해 보세요. 뭐였죠? 과학자, 네. 대통령 생각보다 많았어요. 의사, 변호사, 검사는 안 나왔던 것 같아. 교수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초등학교 때 다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뭐 저희 동네가 대덕 연구단지라고 해서 부모님이 과학자인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과학자가 생각보다 그 당시에 되게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운동선수, 교사, 유튜버, 의사, 뭐 요리사 이렇게 등등 있는데요. 이에 속하는 직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에 속하는 직업. 자, 운동선수. E일까요? 뭐 S일까요? B일까요? I일까요? S. 교사는? S. E? 네. 네. 크리에이터, 유튜버는? S. 네. 의사는? S. 요리사는? 프로게이머는? 경찰관은? E. 법률 전문가는? 가수는? 뷰티 디자이너. 이건 아마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제가 이제 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E에 속하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사, 조리사, 요리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리사는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페이로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들어가서 일을 들었고요. 프로게이머도 이제 들어가서 네, 월급으로 받는 프로게이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했고요. 운동선수도 그중에 속하기도 해요. 뭐 시청에 들어가서 월급 받는 실제로 운동선수도 있고요. 법률 전문가도 E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S를 또 이제 추가로 들어간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은 운동선수, 크리에이터, 유튜버, 의사, 뭐 조리사, 프로게이머, 법률 전문가, 가수, 뷰티 디자이너. 이런 걸 S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몇 가지의 직업을 B나 I로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백종원님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분 요리사라고 좀 얘기하겠지만 요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요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해 있지도 않고요. 네, 본인이 운영을 해서 본인이 없어도 운영이 돼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은 B라는 거에 속하죠. 예를 들어서 법률 전문가 할게요. 가장 큰 우리나라의 법률 쪽이 어디죠? 네, 김앤장님의 이제 우리가 그걸 차리신 분들을 살게요. 김앤장님은 김앤장이 없어도 운영이 돼요. 그분은 법률 전문가이면서 B에 속하시는 분이겠죠. 특별한 케이스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희망 직업은 이 S 안에서 속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 ES 정말 특별한 사람이 B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거의 대부분 왼쪽 아까 말했던 95% 사람들이 속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속해 있구나라고 느꼈고요. 그 중에 가장 드러나는 게 유튜버라는 거예요. 유튜버. 여러분 유튜브 거의 다 이제 유튜브 요즘에 보시는데요. 유튜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유튜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드세요? 네. 거의 다. 근데 유튜브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사실은 지금은 완전히 포화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유튜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잇따라 번아웃이 호소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유튜브는요. 본인이 안 올리면 관심이 없어져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번성이 된 유튜브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막 번아웃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간에 멈추거나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아예 멈춰버리거나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아니면 아예 팔아버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드러나지만 사실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S에 속하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아니면 많이 아주 큰 폭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95%, 5% 이 차이라는 거예요. 아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그 직업들이 거의 다 왼쪽으로 속해 있다라는 거죠. 제가 B와 I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여러분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나 퇴직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의 다 직장을 바꾸려고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다른 분야의 회사를 다니고 싶다. 그건 직장을 바꾼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보시면 뭐 나아지지 않는다, 뭐 불만을 막 가지죠. 근데 중요한 건 직장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이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일단은 그냥 봉급 생활로 내가 꾸준히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건지, 자유시간이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뀌어야지 사분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어느 정도 되면 부자일까요? 부자. 아니, 돈. 아니, 뭐 몇 억. 50억? 100억 이상? 성인 남녀에 물어본 게요, 39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느꼈죠. 성인 남녀가 돈이 아직은 없어서 이 부자에 대한 감이 없구나 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제가 느꼈던 건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부자라고 생각하는 총 보유 자산이 평균 39억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평생 내가 모을 거 7억 4천이라고 했어요. 7억 4천. 열심히 내가 20년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20년 동안 내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아파트 정도 한 채 정도 있으면 내가 자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39억은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6년 전 25살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당시 얘기했던 게, 지금 2스타 PPD이신 이명진 사장님이 그때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얼마 정도는 벌고 싶냐? 그럼 이제 부자가 되고 싶냐?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이제 10만 원도 한 몇십만 원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1,000만 원 정도 매달 들어왔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분이 더 크게 생각하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나중에 느꼈죠. 인쇄소득이라는 거는 진짜 점점점 늘어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그때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어쨌든 39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이 사분면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왼쪽에서는 부자가 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치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을 가기 위해서는 사분면,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는 아까 말했던 안정을 포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라고 만약에 누군가한테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그 모험 아니야? 너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친구는 이에 속해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너 그거 뭐야? 그거 위험하지도 않아 라고 여러분이 화를 낼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은 깨지지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S는 뭐냐면, 핵심 가치는 뭐냐? 독립입니다. 독립. 그래서 내가 뭔가 회사를 나와서 뭔가 나 할 거야 라고 하면 대부분 E에서 S로 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치킨 사업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할 거야, 치킨 사업 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S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자유시간 없어요. 하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는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치킨을 튀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리더십이 부족해서 나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나만 할 수 있는데 딴 사람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내가 팀의 리더이다. 내가 최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B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만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거기 나옵니다. B는 뭐냐면 사업가입니다. 지금 이제 B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B는 핵심 가치는 부의 구축,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여기서 구축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업체를 떠나 있어서 여전히 수입 창출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가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가죠. 이 메나테크 강의를 들어보시면 대부분 실버 PD 이상 분들이 여행을 갔다 오시면 항상 OM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15일이 됐는데 띵동 하면서 더 돈이 올라갔다. 그거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나는 내 팀에 합류시킬 최고의 멤버, 나보다 더 대단한 멤버가 있는 게 이게 사업가라는 거죠. 투자가는 재정적 자유입니다. 돈을 투자한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분명을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요. 새로운 주소, 새로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저는 시작을 할 때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용기가 없어서요. 제가 이제 처음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쫙 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통 전화 어떻게 가죠? 뚜뚜뚜 가나? 띠리리리 가죠. 근데 띠리 가는데 한 2번, 3번 하면 이 사람이 안 받았으면 하는 거야. 안 받으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 정도로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을 좀 해줘 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막 긴장하고 대본 쓰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용기가 나니까요. 대본 이게 아니라 그냥 전화 걸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근데 그 용기가 생기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 좀 단단한 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내면이 좀 생겨나니까 그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단계를 넘으면 여러분이 훨씬 쉬워져요. 근데 그 단계를 넘으면 성공의 확률이 높으려면 여러분이 STP를 많이 했을 때 그 용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능력은 무한하다. 네. 이거는 항상 정신적인 부분, 저는 저번 주에 정지원 대표님이 강의하신 부분에서 이걸 절실히 제가 느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나는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 책에서는 마세라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세라티는 실제로 카레이서가 많이 모는 이제 그런 걸로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몰 때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몰면은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요. 카레이서 차를 몰 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성공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배우고 여러분 단련하고 여러분 사고방식을 바꿔야지 여러분들이 직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고방식, 사업가의 사고방식은 결국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답니다. 스스로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고요.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이라는 거죠. 네, 당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주도적인 지배력이, 통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비사분면. 제가 아까 이 S를 얘기했다면 비사분면을 강조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는 비활성 소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수입의 원천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자본의 투입을 멈춘 뒤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여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수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업입니다. 이거는 실패할 확률은 90%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 책은 성공할 확률이 10%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확신하는 게 성공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만큼 창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겨나고 계속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 비사분면의 창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치킨 사업을 운영을 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요. 이 창업이란 개념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창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롯데, 삼성 이런 대기업처럼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누가 돌아가셨죠? 네, 네. 그분이 돌아가셔도 이 롯데라는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걸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 회사를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1%도 안 되겠죠? 0. 몇 %일까요? 투자 비용도 높고요. 여러분이 다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일단 성공 확률이 일단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여러분이 돈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를 근데 운영을 하는데 저도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내가 100조 원의 백다방을 운영을 하는데 백다방에 프랜차이즈 비용을 내서 백다방을 운영을 하는데 그럼 나는 B사분면에 들어가는 걸까? 아니면 S사분면에 들어가는 걸까? S에 들어가는 거죠. 이 프랜차이즈는 뭐냐?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이 B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B에 속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S에 속한 신분이고요. 프랜차이즈는 뭐냐? 이 시스템으로 내가 없어도 백종원이 골목 식당을 촬영을 하고 있어도 그 다음 또 뭐 있죠? 뭐가 있어요? 어디 외국 가서 맛있게 먹어도 운영이 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기 투자 비용, 사업 운영 경비가 모든 게 적고요. 사이드 직업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진정한 21세기형 비즈니스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더 궁금하시죠? 네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이 좀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금 흐름의 4분면을 이제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봉급생활자, 이제 봉급생활자인데, 우리가 자유롭지 않고요. 제한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S는 자영업자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이제 돈을 적게나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자유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버는 의사들도요. 이 S에 속합니다. 그래서 E와 S는 돈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이게 이 S에 들어가는데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B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가는 부의 구축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 사업을 하는 방식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S인 사람들이요, 자유롭게 어디를 떠나고 싶고요, 자유롭게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B나 I로 가고 싶은데, I는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B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B는 3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을 해야 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돈이 아주 많아서 프랜차이즈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저렴하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노력만 있으면 리더들이 만든 우리가 시스템을 올라타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중에 일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하게 E에서 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B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한 부를 얻기 위해서는 이 B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차트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ESBI만 설명을 하다 보니 여러분이 열심히 ESBI를 설명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치관을 얘기할 때 이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2분 내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S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가 이 현금으로 4분면이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의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하셨던 분, 뭐 왼쪽에서 하셨던 분 서로 교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선입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에 올라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제 이거는 뭐 시대의 대세가 돼서 각 분야의 성공자, 각 분야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런데 왜 메나테크냐?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정과 성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성장보다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삼성에 다니다가 삼성에서 나오거나 예를 들면 뭐 삼성도 옛날에 삼성 자동차가 망했잖아요. 제가 삼성 자동차 주식을 좀 샀다가 없앤 적도 좀 있긴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한 기업에 있다가 다시 현대자동차로 간단 말이에요. 삼성자동차가 망해서. 내가 10년을 일했어요. 현대자동차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A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B라는 곳을 옮긴다. 그럼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연봉 10년이 돼서 연봉 7천만 원짜리가 됐는데 기업을 옮겨도 연봉 한 5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잘못 가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A라는 기업에서 열심히 를 했는데 B라는 기업에 옮긴다 그러면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아, 뜨거운 맛을 봤거든.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른바 철새같이 이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해서 완전히 문이 닫혀가지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메나텍 네트워크 마케팅이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안정도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민현준 사장님 조금 전에 우리 나스닥 상장 기업의 이사님 하셨는데 상장 기업과 그냥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그 위험도가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요. 상장과 비상장 통계를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한 10배 정도 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상장 기업을 택해야 돼요. 비상장 기업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잘 나가는 A 무슨 미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요. 근데 만약에 그 오너가 병으로 쓰러지게 된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상장 기업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힘은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이라는 거 이것 따지면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1대 10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력으로 비교하면 미국의 경제력이 한국의 12배입니다. 그러면 미국 상장 기업과 한국의 비상장 기업과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10 곱하기 10이에요. 120배 정도 안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냥 흔히 돌아다니는 그런 기업들을 택한다 그러면 굉장한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절대 미래가 보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기업을 찾기 위해서 A사나 H사나 N사를 많이 해요. A사는 상장이 안 됐지만 굉장히 안정된 기업이에요. H사나 N사도 여기는 상장이 된 기업이에요. 근데 성장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과학기술에서 특허에 대한 거예요. 발명 특허. 올해 저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오게 된 것도요. 굉장히 많은 아마 한 3,000개가 4,000개 특허를 갖고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요. 1969년도에 한국 반도체를 갖다가 가져서 오늘의 삼성전자가 됐는데요.
70년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럭키 금성이 삼성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G전자도 대단한 기업이지만 삼성은 거의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됐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투자한 거예요. 이병철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건희 지금 쓰러져 있죠. 투자를 해서 1982년인가 83년인가 제가 약간 혼동돼요. 64K 드램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64M 드램을 1993년도인가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그게 오늘의 삼성을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가 뭡니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우리 몸의 커뮤니케이션 뭐죠? 글리코예요. 143개의 특허가 있어요. 아메이, 아까 A사, N사, H사 특허가 2개가 안 돼요. 1개인가 2개랍니다. 근데 그 특허도 물질 특허가 아니고 포장 특허나 디자인 특허예요.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냐? 지금 여기 123층이죠. 우리 여기 123층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저기 어디야? 두바이가 몇 층이죠? 167층인가? 한 그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요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한 200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초를 지금 다져놓은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다졌어. 그걸 과거 2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그 회사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스토리를 잘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갈 거냐. 2020년에 그 시작입니다. 한번 안정과 폭발적인 성장을 겸비한 기업 메나테크에 오신 MPT 우리 사장님 대표님들 축하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